여러분, 아파트 공고문 하나가요. 한 나라의 경제, 또 사람들의 꿈이 담긴 뭐랄까 거대한 이야기책이 될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저희가 바로 그 이야기의 한 페이지를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이 얼마나 치열한지 아주 특별한 청약 공고 하나를 가지고 그 속을 아주 깊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6,735억 원. 이게 대체 뭘까요? 이게 바로 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생센터 개발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입니다. 와, 이 어마어마한 금액 하나만 봐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지역의 분위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바로 감이 오시죠? 사실 이 투자는 단순히 돈의 액수를 넘어서서 도시의 미래를 완전히 바꾸고 있어요. 거대한 광역복합환승센터에 국가 첨단 디스플레이 클러스터까지 들어서고요. 지난 10년 동안 무려 166개나 되는 기업들이 이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인프라가 깔리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당연히 좋은 집에 대한 수요는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모든 게 들썩이는 개발의 한복판에서 정말 드문 기회 하나가 딱 나타났습니다. 대방 필라우스 리버시티라는 단지에 나온 단 한 세대의 아파트. 자, 그럼 이제 이 지역 전체의 큰 그림에서 이 특별한 아파트 하나로 한번 초점을 확 좁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드물게 찾아온 두 번째 기회. 왜 이 아파트가 그냥 평범한 매물이 아닐까요? 이 집이 어떻게 시장에 나오게 됐는지 그 배경을 알아야만 이번 청약의 진짜 의미와 핵심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정체는 바로 불법 행위 재공급 주택입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누군가가 불법 전매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했다가 그게 딱 걸려서 계약이 취소된 집이에요. 그게 다시 시장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반칙으로 사라졌던 기회가 자격을 갖춘 새로운 주인에게 돌아온 말 그대로 두 번째 기회인 셈입니다. 그래서 이 청약은요, 청약 통장도 필요 없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문이 열려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동시에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아주 구체적이고 엄격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기회는 넓어졌지만 사실 그 문을 통과하는 건 더 까다로워진 거죠. 과연 그 문을 통과할 자격이 되는지 바로 다음 파트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두 번째 파트, 신청 자격이 되시나요? 어쩌면 오늘 내용 중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회의 문을 열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할 첫 번째 관문, 자격 요건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체크리스트부터 한번 볼까요? 일단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고요. 051 기준으로 아산시에 살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 청약 통장은 필요 없어요. 어때요? 여기까지는 꽤 간단하죠? 근데요,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이 마지막 조건입니다. 무주택 세대주. 바로 이 한 단어에 와, 정말 많은 함정이랑 예외가 숨어 있거든요. 그럼 무주택 세대주가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이게 그냥 신청하는 나만 집이 없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신청자 본인은 물론이고 배우자,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올라가 있는 부모님이나 자녀까지 세대원 전원이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가족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주택 소유라는 기준이 생각보다 정말 복잡합니다. 보세요. 왼쪽처럼 아파트나 분양권을 갖고 있는 건 당연히 주택 소유고요. 집의 지분을 아주 조금만 갖고 있거나 심지어 따로 사는 배우자가 집이 있어도 유주택자로 봅니다. 하지만 오른쪽의 예외 조항을 한번 잘 보세요. 아주 작은 소형주택 딱 한 채라던가 만 60세가 넘으신 부모님이 소유한 집, 아니면 상속받아서 3개월 안에 팔아야 하는 시골집 같은 경우는 또 무주택으로 인정해주는 숨구멍이 있어요. 바로 이 미묘한 차이 때문에 자격이 되고 안 되고가 갈릴 수 있으니까 본인 상황을 정확하게 대입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자격 요건 파트를 마무리하면서 공고문에 적혀 있는 이 앞문장을 꼭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신청 착오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만큼 신중하고 꼼꼼하게 확인하라는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경고죠. 자, 이제 세 번째 파트, 청약 실전 가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격 요건을 다 통과하셨다고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 기회를 잡기 위해 정확히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단계별로 차근차근 짚어드릴게요.
핵심 일정을 한눈에 정리해 드릴게요. 2025년 11월 19일, 딱 하루입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반까지만 신청을 받아요. 그리고 며칠 뒤인 24일에 당첨자를 발표하고 바로 다음 날인 25일에 서류를 내고 12월 1일에 계약을 해야 합니다. 모든 일정이 정말 숨가쁘게 돌아가죠. 신청은 오직 청약홈 웹사이트에서만 가능합니다. 먼저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요. APT 메뉴에서 불법 행위 재공급, 이걸 선택하세요. 그런 다음 배방 필하우스 리버시티를 찾아서 주택형을 고르고 자격사항들을 쭉 입력한 다음에 전자서명으로 최종 제출하면 끝입니다. 과정 자체는 간단한데 주어진 시간 안에 실수 없이 정확하게 하는 게 관건이겠죠? 네 번째 파트입니다. 전체 비용 이해하기. 로또에 당첨됐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 승리의 대가로 우리가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지 그 가격표를 자세히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 아파트의 공급 가격 바로 5억 6,610만 원입니다. 이제 모든 자금 계획은 바로 이 숫자를 기준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이 돈을 어떻게 내야 할까요? 먼저 계약할 때 계약금 10%, 그러니까 약 5,661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내는 중도금 60%는 총 6번에 나눠서 내는데 다행히 이 부분은 이자를 나중에 내는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해요. 마지막으로 입주할 때 남은 잔금 30%, 약 1억 7천만 원을 내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공급 가격 말고도 반드시 계산에 넣어야 할 필수 옵션 비용이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주방 특화 옵션, 이걸 다 합치면 총 2,900만 원이 추가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아니, 왜 내 맘대로 고를 수도 없고 무조건 해야 할까요? 공고문에 그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이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빈집을 처음 분양받는 게 아니라 불법 행위로 취소됐던 원래 있던 계약을 그대로 물려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비용을 다 합친 총액으로 자금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파트, 당첨 그 이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행운의 주인공이 되셨다면 그 기쁨 뒤에는 어떤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당첨이라는 결과가 가져올 장기적인 영향과 책임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당첨되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일단 당첨자로 뽑히면요, 계약을 하든 안 하든 당첨 이력이 그냥 남아버려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앞으로 5년 동안 투기과열지구 같은 규제 지역에서는 1순위 청약 자격이 제한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번의 기회가 앞으로 5년의 내 집 마련 계획을 좌우할 수도 있는 거죠. 참고로 만약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면 미리 뽑아둔 예비 입주자들에게 순서대로 기회가 돌아갑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딱 하나의 아파트,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도시, 그리고 인생을 건 로또.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과연 이 위험을 감수할 만큼 가치 있는 보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판단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